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동해안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변 10곳 중 6곳 이상은 해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민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이 무너질 지경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소송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춘천 만천초등학교 여자농구팀이 창단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한때 존패 위기까지 내몰렸지만 지도자와 선수들이 똘똘 뭉쳐 전국을 제패하는 값진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부가 폭설 피해를 입은 횡성군 안흥면과 등내면을 비롯해 전국 7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해변 백사장이 높은 파도에 지속적으로 깎여 나가는 이른바 해안 침식. 기후변화에다 무분별한 해안가 개발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 해변 10곳 중 6곳 이상이 해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시 사천면의 한 해변 백사장. 넓고 고운 모래밭을 자랑하던 곳이지만 이제 해변은 폭이 채 10m도 남지 않았습니다. 백사장에는 어른 키 높이의 모래절벽이 생겼고 파도는 도로 바로 아래쪽까지 들이칩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또 다른 해변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환경부가 생태경관지구로 지정한 동해안의 대표적 해안사구인데 이제 솔밭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변 백사장은 해안 침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백사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 같은 인공 방파제를 쌓아놨습니다. 동해안 연안 침식 현황을 보면 지난해 A등급은 7곳, B등급은 40곳에 달했지만 올해는 A등급이 4곳, B등급은 31곳으로 줄었습니다. 우려와 심각에 해당하는 우심률은 2021년 73%에서 감소하다가 올해 65%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자체별 해빈 면적을 보면 삼척시는 올해 4만 3천 제곱미터가 늘었고 고성군도 2만 4천 제곱미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1만 9천 제곱미터가 줄었고 양양군도 1만 2천 제곱미터가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가 해안 침식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조사한 결과 동해안 해수면은 해마다 평균 3.44mm씩 상승해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해안 침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위적으로 바닷가를 개발하는 어떤 항만 시설을 들어온다든지 어항 시설을 짓는다든지 해안가에 해안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그 도로를 만들어서 그 백사장의 완충 구간을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해안 침식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정은 다급하지만 강원도가 올해 추진한 연안 정비 사업은 강릉과 고성, 양양 4곳에 불과했고 내년 사업 대상도 동해안 6개 해변이 전부입니다. 지난 2015년 연안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연안정비 사업 대상이 총 공사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상 이후라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양침식 대조를 해보니까 약간 침식률이 많이 좀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안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우심 해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해양수산부는 해안 침식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동해안에 관리 해안선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 주택들이 발파와 진동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피해 주택 중 한 곳은 무리한 공사로 집과 집터가 갈라져 무너질 지경이라며 재건축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시공사는 소송으로 따져보자며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한 주택입니다. 주택 지붕 위로 적재함을 단 타워 크레인이 아슬아슬하게 회전합니다. 이 집 뒷마당에서 불과 20m 거리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 건설 공사가 2년째 진행 중입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는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건 기초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공사장과 가까운 원주민 대여섯 가구가 건설사의 무리한 발파와 터파기 공사로 진동, 균열 등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와 원주시에 대책을 요구한 겁니다. 이 중 한 주택은 건물 내외 벽이 갈라지고 집안이 뒤틀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재건축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파할 때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한겨울에 한 1월 달쯤 했을 때는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좀 매일 지진이 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지진이 났다. 실제로 건설사 측이 주도한 정밀 안전 진단에서도 해당 주택은 지난해 12월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고 2달 만에 D등급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보상협의 대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상대방에게 채무, 즉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일부 법률가들도 피해 보상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은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먼저 제기를 하든 결론은 감정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그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그 공사로 인해서 옆 건물에 건물 진단을 D등급 나왔냐 안 나왔냐 그 감정을 하게 되고. 문제는 아파트 건설 이전부터 살던 원주민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주시도 특정 장비 등에 대한 소음, 진동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를 내릴 수는 있지만 피해 보상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같은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선 이 같은 조정도 권고 수준인데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축 피해와 보상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주민인 정 씨는 당초 공사 관계자가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5시간 걸리던 것이 20일부터는 3시간 10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중앙선 안동 부경천 복선화 사업 공사가 완료되면서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까지 KTX 이음 열차가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량리에서 원주까지는 50분 남짓이 걸리고 원주에서 안동을 거쳐 부산 부전역까지 3시간 10분에 연결됩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나 팀 창단 후 첫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쥔 한 초등학교 여자농구부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춘천의 만천초등학교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에다 또 코치와 선수 간의 불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한때 존폐 위기까지 겪었었는데 신임 코치와 선수들이 똘똘 뭉쳐 창단 14년 만에 값진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3점 라인 밖에서 슛을 시도합니다. 높게 쏘아 올린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듭니다. 잠시 뒤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립니다. 만천초등학교 여자농구부가 전국 유소년 통합농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순간입니다. 2010년 팀 창단 후 첫 전국대회 우승입니다. 저희 조선 선생님이 정말 잘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동생들, 부모님 다 정말 잘 도와주셔서, 그리고 저희 6학년들이 팀워크를 잘 합쳐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땀방울에 조소연 코치의 열정이 어우러져 맺어진 결실입니다. 조 코치가 2021년 4월 처음 팀을 이끌 당시 선수는 3명뿐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와 팀 내 불미스러운 일이 겹치면서 선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조 코치의 적극적인 영입 노력 끝에 부원은 현재 2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다른 초등학교에서 스포츠 클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2022년 첫 전국대회 성적은 3전 전패였지만 이듬해부터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소년체전에서 3위에 올랐고 올해는 마침내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 코치는 선수들 덕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통합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저 역시도 너무 기쁘고 또 어린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해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선수들은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후배 모두 또다시 함께 코트를 누빌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거 알려주고 그리고 운동 시간에도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고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언니들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워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시련을 딛고 일어나 화려하게 비상한 만천초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은 짧은 이별을 뒤로 한 채 다 함께 더 높이 뛰어오를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천!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달 폭설로 피해를 입은 횡성군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횡성군 안흥면, 둔내면 등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에 대해 대설과 강풍 피해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된 횡성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50cm에 가까운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붕괴되고 나무가 전신주를 덮쳐 전기가 끊기는 등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를 더해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 반영해 도출됐습니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모두 상승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그쳤고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18개의 시군 중 1등급은 전무했고 강릉시와 양양군, 평창군, 횡성군이 나란히 2등급에 올랐습니다. 동해시와 춘천시, 고성군, 영월군은 3등급, 속초시와 원주시, 양구군, 인제군, 정선군, 화천군이 4등급에 포함됐고 삼천시와 태백시, 철원군은 꼴찌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권익위는 기초광역의회에 대한 청렴도도 평가했는데 동해시 삼척시의회가 나란히 1등급에 올랐고 태백시의회가 유일하게 5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판정을 받았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4등급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이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한 다면평가 폐지 관련 고소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문 사무국장은 개인 연가를 내고 원주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지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다면평가 폐지 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7일 원강수 시장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